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저는 만 10년 동안 영어 학원을 운영했던 전직 학원장이고요.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 수업이라는 경제 입문서를 쓴 작가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제가 Success Resource라는 곳에서 진행되는 이 제자 교육 과정 후기와 왜 우리가 교육에 계속 투자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얼마 전에 제가 교육비 5천만 원 넘게 쓰고 깨달은 교육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라는 주제로 영상을 하나 찍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난번 영상과 좀 연결된 내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교육비를 제가 5천만 원을 넘게 썼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올 상반기까지가 누적 교육비가 총 5천만 원 넘게 썼더라고요. 근데 저도 사실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저도 제가 학원 했다고 했잖아요. 교육업에 20년 있었고 학원을 10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뭔가를 그렇게 많이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이제 했던 거라고는 대학원 다닐 때 2년 동안, 그러니까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액 장학금을 주고 학교에 하루 종일 다녀야 되는 전일제 학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조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벌어놓은 돈으로 2년 생활비를 털어 쓴 거랑 2년 동안 돈을 벌지 않으니까 벌 수 있는 돈을 벌지 못한 거죠. 그래서 2년 동안에 기회비용을 잃은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정도를 안 벌고 썼고 했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거가 제가 저한테 했던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투자인 거죠. 그리고 회사를 2년 반 다니다가 나와서 이제 제 학원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뭔가를 자기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거를 잘 생각을 못 해요. 왜냐면 뭐 직장 생활이라는 게 뭐 내가 나한테 돈을 더 많이 투자한다고 갑자기 내 연봉이 확 오르는 것도 아니고 뭔가 이게 눈에 보이는 어떤 결과로 사실은 잘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뭔가 내가 더 배워야 되나 이런 필요 자체를 못 느끼는데 사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세상에 나오면 그때부터 정말 어떤 뭐라고 할까 학교에서 배운 거랑 우리가 밖에 나가 돈 버는 거랑 사실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뭐 그 지식적인 내용 갖고 우리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돈을 벌려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하고 소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사실 학교에서는 전혀 가르치지 않죠. 그리고 어떤 그런 학문적인 지식이 아니라 비인지 능력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질이라든지 꾸준함이라든지 뭔가 이렇게 그 외적인 거 사람들에 대해 공감하는 능력이라든지 인지 능력 외에 비인지 능력이 훨씬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런 게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밖에 나와서 일을 하면서 직접 부딪히고 뭔가 내가 이상하고 문제가 있다는 걸 부딪히면서 실제로 사실은 경험으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세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우리가 모두 배우고 익힐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배워야 된다는 것도 모르고 배워야 된다는 걸 느끼긴 하지만 어디 가서 배워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사라지는 대로 사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물론 그런 시간을 꽤 오래 보냈고요. 이거는 저희 이제 멘토인 브랜카돈, 저희 멘토님과 또 이제 저희 멘토의 멘토이신 브랜카돈이 얘기하는 건데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순서가 있다고 해요. 첫 번째 투자는 나 자신, 두 번째 투자는 비즈니스, 그리고 세 번째 투자가 바로 부동산인데요. 사실 이 순서가 뒤바뀌면 좀 의도하지 않은 일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한테 투자는 사실 대학원 다닌 건 이거를 뭔가 그 교육 시스템에 투자한 건 사실 진정한 의미의 투자라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대학원을 다닌 게 대학원 때문에 제가 돈을 번 게 아니에요. 대학원을 졸업하고 나와서 자영업을 했고 고객들하고 소통하고 고객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대학원에서 얻은 어떤 학문적인 지식이 직접적으로 제가 돈 버는데 도움을 준 건 아니에요. 다만 약간의 자신감을 뭐 높여주고 약간의 저의 스펙을 좀 높여준 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돈 버는 거랑 그 사람의 학문적 지식과는 사실 크게 상관이 없다는 거. 그래서 어쨌거나 저는 이 비즈니스에는 정말 아낌없이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이제 학원 하면서 그래도 돈을 빠르게 잘 벌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제가 실제 사용하려는 목적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은 그게 투자를 한 셈이 됐거든요. 어쨌건. 근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잘못된 의사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벌었지만 돈을 버는 것, 유지하는 것, 쓰는 것,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각각 다른 능력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돈을 벌었지만 여기에 대해서 전혀 좀 무지했어요. 그래서 돈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지출한다거나 효율적으로 돈을 잘 불리는 걸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실은 손실을 입었죠. 그리고 저의 다양한 시행착오들을 이제 담은 책이 저의 내 아이 부자로 키우는 엄마의 경제섭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본인의 어떤 성공 사례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성공 사례를 내가 듣는다고 똑같이 따라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가 겪은 어떤 실수, 어떤 누군가가 겪었던 실패 사례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겪게 될 어떤 피해나 실패는 막아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겪었던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저의 책에 담아서 이제 썼고요. 자,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저한테 투자를 하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저희 멘토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자기가 더 성장하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걸 배우고 자꾸 탐구하고 새로운 교육에 계속해서 저를 다양하게 노출을 시키셔야 된다고 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교육에 투자하는 목적은 내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교육 컨텐츠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가 경험을 해보지 않은 거는 공급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싸구려 모텔만 경험해본 사람이야. 이런 사람은 호텔 비즈니스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공급자로 내가 좋은 공급자가 되려면 충분히 소비자로 거기에 대한 맥스를 경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전에 5천만 원 썼고 지금도 이제 꽤 많은 비용이 앞으로도 이제 지출될 예정인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그 교육을 통해서 다 엄청난 이득과 혜택을 얻었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그 교육을 투자했을 때 제가 뭔가 기대했던 이득을 얻지 못한 데는요, 꼭 그 교육이 뭐 나빴다, 그 교육이 별로였다라는 것보다는, 물론 그런 교육도 있어요. 그거보다는 사람마다 사실은 배경이 다르거든요. 이 사람 과거의 경험치도 다르고 지식도 다르고 이 사람의 교육을 수강하는 목적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교육을 수강했다고 해서 절대 그 교육으로 모두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없어요. 그거 하나가 제가 얻은 정말 깊은 깨달음이고요. 누군가가 이거 들어서 갑자기 빵 터졌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앞에 뭔가 자기만의 과정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것저것 찾고 뭔가 도전하고 막 하다가 다양한 경험들을 했고, 이전에 굉장히 사실은 많은 실패 경험들도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거 하나를 만나면서 뭐가 딱 맞아 떨어지면 그 퍼즐이 약간 맞춰지는 느낌? 그래서 그 교육을 듣고 이제 그때 뭔가 결과가 나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그 교육 딱 처음 교육 들었는데 그 교육 딱 하나 들어가지고 갑자기 그걸로 인생이 역전되고,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좋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듣는 거고, 두 번째는 교육의 그 목적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당연히 배우기 위해서 듣죠. 근데 이 배우다 보면요, 이런 거예요. 배우다 보면 계속해서 스스로 부족한 점이 오히려 인지가 돼요. 아무것도 모를 때는 그냥 내가 별로 문제가 없고 괜찮아 보이는데, 오히려 배우면 배울수록 내가 이런 부분이 좀 부족했구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노력해야겠구나가 오히려 더 깨달아집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게 되면은 이런 거죠. 교육을 듣는다는 건 사실 반쪽짜리거든요. 내가 배웠으면 그걸 현장에 나가서 직접 경험을 해야 돼요. 뭐가 됐든 간에, 그 교육이 어떤 것이든 간에, 뭐 예를 들어 블로그 교육이면 블로그로 내가 배운 게 끝이 아니라 가서 꾸준하게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내가 계속 이걸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세일즈를 배웠어요. 그러면 실제 세일즈 현장에 들어가서 직접 고객과 부딪히면서 내가 배운 이것이 과연 잘 적용이 되는지. 근데 여러분 이거예요. 우리가 배운다는 건 머리로 아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 뒤에 피아노가 있는데, 피아노에 대해서 배웠다고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피아노에 대해서 배웠어도 내가 피아노를 능숙하게 치려면 정말 많이 피아노랑 접점해서 연습이라는 걸 해야 돼요. 똑같아요. 세일즈라는 것도 내가 이론으로 아무리 배워도 실제 고객과 소통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려면 사실 정말 많은 사람과 만나서 내가 많은 거절을 겪으면서 실제로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그 교육은 사실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그냥 머리로 내가 이론만 아는 거, 지식으로만 채워진 교육은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게 만드는 이제 이런 푸시의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 이런 목적으로 저는 교육을 수강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제가 들었던 리차드 탄 과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 리차드 탄 대표와 함께 진행되는 과정은 한국에서 제자 양성 과정이고, 이제 이 석세스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싱가포르의 이 회사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이 싱가포르에 이제 기반으로 한 회사인데 전 세계를 무대로 하는 글로벌 교육 기업이에요. 그래서 뭐 정말 진짜 여러분들 이름 들으면 알만한 뭐 로버트 기요사키, 도널드 트럼프, 그랜 카돈 뭐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인플루언서들, 제프 베조스 뭐 등등등 정말 많은 분들이 이런 분들과 함께 하면서 이런 분들을 어떤 스피커로 초청해서 이제 교육 세미나 같은 걸 주최하는 그런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어쨌거나 굉장히 오래도록 이제 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교육 비즈니스를 한 곳이었기 때문에 또 사실은 저도 굉장히 좀 기대가 됐어요. 어떤 것들을 이날 교육에서 진행하게 될까? 그래서 이제 그날 제가 교육에서 제가 좀 인상 깊었던 것들 그런 거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1분 피치라는 걸 시키더라고요. 1분 피치? 이거를 엘리베이터 피치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런 거 들어보셨죠? 엘리베이터 15층에서 이제 여러분이 일론 머스크를 만난 거예요. 그럼 일론 머스크한테 여러분을 빨리 1층 내려갈 때까지 어필해서 뭔가 이분하고 여러분이 연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회를 사실은 마련할 수 있게 그런 피치를 하는 건데 이게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3가지 질문을 넣어서 답변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너는 누구냐?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간략하게 자신이 살아온 삶과 정체성을 소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왜 우리가 당신한테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이 교육에 들어온 분들이 사실 목적이 다양하겠죠. 각자의 목적이 있는데 자기가 더 성장시키고 싶은 비즈니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석세스 리소스라고 하는 이 세계적인 교육기관의 미션과 함께 나도 교육으로 사람들의 삶을 더 좋게 바꿔보고 싶다 이런 미션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왜 우리가 당신한테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함께 수강하는 동기들한테 자기를 이제 어필하는 그런 내용을 포함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고요. 3번째는 당신은 이 교육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 싶나요? 이 교육 과정을 통해서 당신이 진짜 얻고 싶은 궁극적인 그 목적은 무엇인가요? 3가지를 포함해서 1분 피치를 시켰는데 이게 제가 왜 인상적이었냐면요. 제가 저희 이제 멘토님하고 듣는 수업에서 저희 멘토님은 여기 있습니다. TM 연봉으로 억대 연봉 버는 비법이라는 책을 쓴 아이스강 대표님이 저희 멘토님인데 사실 저희가 이제 석세스 리소스라는 이 교육에 연결되게 된 것도 저희 멘토님 덕분이거든요. 저희 멘토님이 잠깐 이야기가 새긴 하지만 이야기를 좀 해보면 14년 전에 호주에서 이 석세스 리소스라는 기관에서 그때 세미나를 개최했는데 그때 도널드 트럼프 그 다음에 로버트 기요사키, 제프 베조스, 토니 로빈스 이런 분들이 다 그 무대에 오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4년 전에 이 교육을 통해서 저희 멘토님의 인생이 바뀌었고 사실은 저도 저희 멘토님을 만나서 진짜 삶의 여러 가지 면이 너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멘토님을 통해서 받은 감사만으로도 사실은 이 석세스 리소스에서 이제 처음 열리는 이 제자 과정에 함께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미션 자체가 저도 교육으로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이곳의 미션에 함께 동참해서 더 큰 세상을 무대로 뭔가 제가 또 영어를 그동안 배워왔던 목적이 뭔가 이렇게 영어를 이용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가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사실은 저도 기대와 희망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희 멘토님이랑 이 1분 피치를 항상 연습했거든요. 교육 때마다 항상 1분 피치를 연습을 시켰고 이제 이런 것들 훈련을 많이 했는데 사실 이날은 제가 막 그렇게 스스로 흡족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한번 경험을 하고 나니까 내가 조금 더 뾰족하게 조금 더 좀 강력하게 짧지만 조금 더 강력하게 다듬어야겠다라는 스스로 좀 피드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1분 피치가 왜 중요하냐면 이제 그랜 카돈 10배 법칙의 저자인 그랜 카돈 사진 보시면 아시려나? 이 분인데요. 네, 이거는 집착의 법칙이라는 책의 영문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분이 그랜 카돈 회사에서 세일즈맨을 뽑을 때 뭐 다양한 사람들을 뽑겠죠. 뽑을 때 먼저 이제 서류 전형을 통과한 사람한테 이 사람을 조금 더 알고 싶다고 하면은 1분 피치를 영상으로 보내라고 한대요. 1분짜리 당신에 대해서 최대의 당신을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을 영상을 만들어 보내라. 그럼 이제 그걸 들어보고 이 사람을 면접할지 말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처럼 1분 정도의 짧은 시간 안에 여러분을 어필할 수 있는 이 피치는
이 피치 하나로 여러분들이 인생에 정말 어떤 기회로 연결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거는 한번 꼭 반드시 준비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저도 제가 하는 제 마케팅 클리닉 수업에서 저희 수강생분들한테 이 1분 피치를 항상 시키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어떤 그 살아가면서 인생의 변곡점 같은 게 있잖아요. 뭔가 이분들 삶의 변화들이 생기면 1분 피치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두시면 여러분이 내가 지금 어떤 성장을 하고 있구나를 스스로 좀 정리가 돼서 여러 가지 면에서 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1분 피치라는 게 굉장히 저는 좀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이 큰 성공을 이뤄내신 분이니까 저희들한테 사실 저는 되게 큰 얘기를 해주실 줄 알았어요. 큰 성공을 만들어내신 분이니까 뭔가 이제 생각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한 이런 세계 인사들과 함께 나란히 함께 비즈니스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물론 그 결과 자체가 되게 멋지고 대단하기도 하지만 분명히 그 안에 남들이 생각할 수 없는 어려움과 막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여기까지 어떻게 가셨을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스토리도 궁금했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근데 어떤 걸 제가 느꼈냐면요. 정말 이 끝점에 있는 사람들은 남들이 다 아는,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에서 우리가 늘 읽는 되게 당연한 얘기를요. 되게 당연한 얘기를 이분들은 진짜 그걸 진심으로 하시는구나를 느꼈어요. 자기계발서에서 한 번쯤은 다 읽어봤을 법한 내용인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신다는 건 정말 이분은 그런 과정을 통해서 거기까지 가셨고, 그렇기 때문에 이 제자 양성 과정에 첫날 그 메시지를 주시는구나를 제가 느꼈거든요. 이 제자라고 하는 건 한마디로 내가 똑같이 나를 복제하는 약간 그런 개념의 수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갔던 길을 그냥 그대로 투명하게 오픈해서 내가 매일 무엇을 했는지 이 사람들에게 보여줘야겠다라는 딱 그 느낌이었어요. 처음 주셨던 말이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당신이 매일 하는 무언가를 바꾸기 전까지 결코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 사람들이 인생에서 원하는 게 뭐예요? 이 변화잖아요. 월급을 더 많이 받고 싶어요. 지금보다 건강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남편과 아이와 관계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변화잖아요. 근데 이 변화라는 걸 생각할 때 우리는 그 결과만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왜 내가 그걸 하는지 거기에 대한 사실은 명확한 이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회장님께서는, 리차드 탄 회장님은 이거를 되게 강조하시더라고요. 매일 하는 무언가, 그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된다. 내가 하는 그 행동이 우리 삶에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근데 사람들이 돈과 성공과 더 좋은 관계와 이런 거는 생각하는데, 그게 매일이라는 게 여러분 말은 쉽지만 매일 뭔가를 꾸준히 하는 경험 여러분 얼마나 해보셨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게 새해 첫날 여러 가지 결심을 하죠. 영어를 배울 거야. 그리고 동시에 운동도 등록할 거야. 그리고 또 뭐가 있나요? 새벽 기상도 할 거야. 진짜 한 3-4가지 정도로 새해가 되면 항상 다짐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다짐이 사실 한 달을 넘기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에는요, 영어 학원, 운동, 헬스클럽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 왜? 새해에는 뭔가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짐을 그 해가 끝나도록 유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그래서 매일 무언가를 꾸준히 하라고 누구나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매일 이 무언가를 꾸준히 한다는 게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근데 이 매일 꾸준히 무언가를 하는 행위가 이 세계적인 교육 비즈니스를 성공시킨 회장님의 비결인 거죠. 사실은 이게 어떤 성공의 비결인 거죠. 사람들이 성공과 실패, 성공을 원하고 실패는 하고 싶지 않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성공과 실패라는 거를 결정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매일 꾸준히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원하는 뭔가 결과값이 있잖아요.
그게 뭐 돈이 됐던, 아니면 사람과 관계가 됐던, 아니면 뭐 다이어트를 내가 좀 하고 싶던, 어쨌건 원하는 무언가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가 내가 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성공의 방향으로 나를 이끄는지, 나를 실패의 길로 이끄는지, 항상 이거를, 이게 말은 쉬운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쉽다고 생각해서 하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정말 그분이 그 성공을 만들어내신 비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성공과 실패의 비밀은 우리가 매일 하는 일에 달려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원하는 게 뭐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 그러면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위들이 있잖아요. 행위. 예를 들어 세일즈에 종사하는 어떤 뭐 보험 판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해볼게요. 돈을 벌기 위해서 첫 번째, 고객을 만난다. 두 번째, 뭔가 상품을 판매한다. 고객을 만나지 않고 판매를 하지 않고, 그리고 그 과정에 무수히 많은 거절을 받겠죠. 무수히 많은 거절을 받고, 또 누군가는 그때는 거절을 받지만 나중에 그 사람한테 거래가 나올 수도 있겠죠. 거절을 받거나 또 아니면은 뭔가 실패의 경험이 있거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 거죠. 이렇게 꾸준히 이 행위를 했을 때 이 행위의 결과로 매출이 일어나고, 이 매출이 사실은 뭐 수입이고 이렇게 연봉이고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하는 게 있으면 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 사실은 되어져야 되는 거. 그리고 이 행동이라는 걸 내가 매일매일 오늘은 뭘 해야지를 선택적으로 하는 걸 되게 사실은 꾸준하게 지속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습관.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 하는 무언가 오랫동안 꾸준하게 지속하게 했던 일들은요, 다 여러분들의 습관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책을 읽고, 교육 콘텐츠를 듣고, 그리고 글을 쓰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되게 많이 뭔가 노력하지 않아도 제가 하루 중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책을 읽거나 교육 콘텐츠를 듣거나, 아니면은 뭔가 글을 써서 저의 생각들을 정리해서 공급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저한테는 지금은 되게 자연스러운 일들인데, 물론 처음부터 이런 게 자연스럽진 않았죠. 그 전에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사실 글쓰기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은 글을 제가 되게 빨리 쓰는 편이거든요. 처음에 글을 하나 쓸 때는, 예를 들어 인스타에다가 글 하나 올릴 때 처음에 저는 2시간 걸렸어요. 정말 오래 걸렸죠. 2시간 걸리고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쓰고 수정하고, 이 과정을 반복해서 글을 하나를 썼는데, 한 3년 정도 제가 이렇게 매일 뭐 거의 매일 훈련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글 하나 쓰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 습관이라고 하는 건, 이 습관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꾸준함이 나오네요. 꾸준하게 그 행위를 사실은 반복할 수밖에 없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원하는 건 자꾸 결과잖아요. 자, 사람들은 결과를 원해요. 결과. 어떤 결과가 내 손에 쥐어지는가. 우리는 결과를 원하는데,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사실은 필요한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은 내가 하는 행동이죠. 글을 잘 쓰고 싶어. 그럼 매일 글을 써야 되고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그럼 매일 고객을 만나야 되죠. 근데 사실은 고객을 만난다고 하는 게, 내가 만날 고객이 없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객을 발굴하는 것부터 해야 되죠. 내가 고객이 없으면 어디서 내가 새로운 고객을 발굴해야 되나. 뭐 예를 들어서 누군가는 그거를 뭐 마케팅을 이용해서 돈을 쓰는 방법일 수도 있겠고, 뭐 저나 저희 같이 함께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콜드콜을 해서 고객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이런 방식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내가 돈을 쓰든지 내가 노력을 하든지 뭔가 고객을 찾을 수 있는 자신만의 방법을 구축해야 된다는 거. 자, 어쨌건 고객을 만나는 과정이 없이는 돈을 벌 수 없습니다. 반드시 과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 과정이 있기까지 중요한 게 정체성이거든요. 정체성이라는 건 이런 거죠. 이걸 내가 왜 하는 거지? 이 일을 내가 왜 하는 거지? 이 일을 내가 하는 목적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나라는 사람이
그 목적이라는 게 이런 거죠. 내 이득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는 건지, 정말 내가 고객을 도와주고 싶어서 이 일을 하는 건지. 물론 고객을 돕는 과정에 당연히 나에 대한 이득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거죠. 이제 오늘 저희 수강생분 중에 한 분이 콜드콜로 보험 영업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콜드콜로 자영업자분을 찾아갔어요. 자영업 이제 그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을 찾아갔는데, 포도 농사 지으시는 분을 콜드콜로 찾아가서 이제 이분하고 연결이 돼서 그곳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매출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분한테 갔는데 처음부터 내가 파는 목적을 가지고 찾아가요. 처음부터. 물론 판매 없이 돈을 벌 수 없고, 물론 판매가 이루어져야 이분하고 나하고 그때부터 이제 인연이 시작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내가 오로지 내 목적이 판매라고 하면 당연히 그 상대방한테 내 목적과 의도가 그대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판매라는 거는 시간 속에서 이거는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내 목적과 의도를 먼저 생각하고 내세우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분을 도울 수 있을까를 가지고 접근을 했을 때 훨씬 더 이분하고 인연이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본인이 먼저 내가 내 거 어떻게 팔아야지를 생각한 게 아니라 이 사장님을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각인이 되어 있는 분이에요. 함께 오랫동안 교육을 들으셨고, 고객을 먼저 문제 해결하고 고객을 도와야 된다는 게 각인이 되어 있는 분이라서,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이제 내가 고객을 도와주려고 먼저 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신뢰가 생겼고, 그 과정에서 사실은 이제 매출까지 연결이 됐던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고객이 나한테 구매를 하면 그로 인한 이득은 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고객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은 더 커야 고객에게 그런 마음이 전달되고, 그 과정에서 고객의 어떤 마음이 움직이면서 거래라는 게 사실은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결과를 바꾸려면요, 과정을 바꿔야 되는데, 이 과정을 결정하는 건 내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은 이제 이거 되게 제가 와닿았던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하세요? 인생에서 우리가 문제 만나면 보통은 문제 만나는 거 싫어하잖아요. 이런 일이 도대체 나한테 왜 생기나, 어떻게 좀 빨리 해결하면 좋겠다. 아니면 문제가 있는데 문제를 없는 것처럼 모르는 척하고 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거에 저도 그랬어요. 문제가 있는 게 너무 싫어서 처음에는 문제를 문제를 피하다가 나중에 문제를 다 제거했어요. 저한테 문제가 일으켜지는 그런 포인트들을 제가 파악한 다음에 나중에는 그걸 제거했는데, 문제를 제거하면 사실은 더 나쁜 문제에 시달리게 되거든요. 그 얘기는 길어서 제가 다음에 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인생에서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가 생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 여러분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게, 그게 사실은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리처드 단 회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Face it. 정면으로 마주해라.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 다음에 fight it. 그 문제와 싸워라. 싸우라는 건 적극적으로 내가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 문제에 몰입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은 finish it. 내가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서 적극적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그 문제를 끝맺음을 지어라.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어떤 인간관계가 됐던, 아니면 돈이 됐던, 아니면 어떤 내가 사람과의 어떤 뭐가 있을까, 어떤 일적인 부분이 됐던, 한번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 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그 능력치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능력치가 올라가서 다음에는, 예를 들어 내 레벨 1에서 레벨 2로 올라갔어. 문제 하나를 해결해서. 그럼 다음에는요, 여러분한테 레벨 2의 문제가 들어오면 예전만큼 그 문제가 두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 학원 운영하던 시절에 저도 여러 가지 문제를 겪었을 거잖아요. 근데 자영업자들이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제일 무서운 거, 원생태원 아닙니다. 제일 무서운 건요, 갑자기 강사가 무단으로 퇴사하는 거. 그러니까 물론 저도 그러니까 일부러 무단으로 퇴사한 건 아닌데, 이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이 갑자기 무슨 사정이 생겨서 내일부터 갑자기 못 나오는 그런 사정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저의 경우에도 수학 선생님께서 이제 갑자기 사고를 당하시는 바람에 내일부터 갑자기 못 오게 된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은 정말 난감하거든요. 갑자기 사람이 이제 수업이 빵꾸가 나게 되는 거잖아요. 어쨌건 그 시기에 단 한 명의 학생 이탈도 없이
잘 넘어갔어요. 그래서 하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경험치가 쌓이는 거잖아요. 이 경험치는요, 누구도 여러분한테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피하지 말고 그냥 정면으로 부딪혀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다 보면요, 여러분의 내공, 문제 해결 능력이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그 상황이 두렵지가 않아요. 한번 경험해본 문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리차드 탄 회장님과 이제 그날 수업에서 느낀 건요, 삶에 대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사람들이 나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곳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말을 하는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냥 과제로 받았던 게 daily reflection. 그러니까 이 daily reflection이라고 하는 게 약간 자아 성찰 노트 같은 거거든요. 자기가 혼자 있는 시간에 지켜야 될 그런 삶의 원칙 같은 것들을 쭉 적어서 아침 시간에 항상 그런 모닝 루틴을 하신대요. 그래서 이제 데일리 리플렉션 하나를 과제로 받았고, 두 번째가 건강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세요. 이 리차드 탄 회장님께서도 중간에 건강에 이상이 좀 왔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때 바로 병원에 첫 번째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늦게 병원에 가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발견돼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면서 건강을 정말 강조하시더라고요. 건강을 정말 강조하시고, 그리고 저희들한테 내주셨던 과제, 두 번째 과제가 걷기예요. 걷기. 여러분은 혹시 매일 운동을 하시나요? 저도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라서 억지로 일부러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사실은 그걸 매일 꾸준히 하지는 못하거든요. 근데 이 걷기가 왜 필요하냐면, 이 걸을 때 사실 인간의 뇌라는 건 움직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해요, 원래. 그래서 사람은 몸을 움직여야지만 순간에 더 생각이 오히려 창의력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활성화되거든요. 그래서 걸으면서 어떤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하고요. 걸으면서 여러 가지 좋은 아이들이 정말 떠오르기도 하고, 이 몸을 움직였을 때 인간들이 얻게 된 혜택이 건강 외에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 건강을 관리하는 의미와 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걷기 과제를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큰 성공이라는 건 여러분, 이거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나는 큰 성공을 원해. 나는 큰 글로벌 교육 비즈니스를 하고 싶어. 내가 원한다고 되지 않는 게, 실력과 노력, 이건 기본이죠. 근데 여기에 더해서 큰 성공을 하려면 사실은 운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 운이라는 건 이게 내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그게 내 운이었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에는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고 그때 그게 운이었네라는 걸 깨닫는 거지, 운과 동행하는 순간에는 그게 운이라는 사실을 깨닫기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큰 성공이라는 건 내 노력과 실력만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매일 하는 내가 나와 나누는 대화, 내가 스스로 하는 생각, 그리고 내가 매일 하는 나의 어떤 건강관리, 이런 것만큼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큰 성공을 내가 욕심내고 큰 성공을 이 멀리 있는 큰 성공을 바라기 전에 매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리차드 탄 회장님과 이 제자 과정 첫 번째 1주차 수업을 느끼고 1주차 수업을 마치고 이제 느낀 점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요. 오늘 제가 나눴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해보면, 첫 번째 1분 피치, 여러분이 누구이고 왜 여러분한테 관심 가져야 되고, 그리고 이곳에서 무엇을 당신은 얻고자 하는지, 그 속한 그룹에서 이거를 여러분을 뾰족하게 어필할 수 있는 짧은 여러분의 소개 문구, 이게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큰 성공을 만약에 원한다면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매일 내가 하는 그런 행동뿐이라는 거죠. 매일 꾸준히 하는, 우리가 하는 그 무언가, 사실은 이게 습관이고, 어떤 습관을 가지고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지가 우리가 성공하는지 실패하는지에 대한 결정적인 어떤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 그리고 이 습관을 형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건 내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이 정체성을 기반으로 매일 꾸준한 행동을 반복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원하는 돈이 됐던, 관계가 됐던, 뭐가 됐던 그 성공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피하지 말고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와 싸우고 그리고 그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해라.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는 건 건강한 전략이 아니다. 하지만 문제를 해결했던 경험은 여러분의 내공으로 쌓여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들이 안정적인 삶을 원하는 이유가 그 안정적인 삶을 누리면 삶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 상태가 되게 좋은 상태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제가 문제를 제거하는 과거에 선택을 했었고 그러고 인한 부작용을 겪는다고 했잖아요. 문제를 제거하면 삶의 변동성이 사라져요. 변동성이 사라지면 매일 삶이 정말 똑같거든요. 그럼 앞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 뭐라고 할까, 삶이 저절로 뭐라고 할까, 성장의 반대, 그러니까 퇴보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어떤 대자연의 원칙으로 봤을 때 진화해야 되는데 삶이 퇴보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리고 삶이 되게 지루해집니다. 근데 문제를 내가 해결해 본 경험, 싸워본 경험이 있으면요, 이전에 한번 해봤던 싸움은 다음에 할 때는 두렵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내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진짜 우리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은요, 내가 모든 면에서 나를 조금씩 향상시키고 개선시키는 거라고 앤서니 로빈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삶에 대한 어떤 그 안정적인, 안전하다는 느낌을 원하시면 여러분이 그런 파도를 만났을 때 어떤 파도든지 내가 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시는 게 사실은 최고의 전략이라는 거. 그래서 피하지 말고 문제를 직접 부딪히고 싸워라. 그리고 이제 과제 주셨던 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해보고 점검해보는 이 데일리 리플렉션이랑, 건강은 잃기 전에 사실은 내가 잘 유지하는 게 가장 좋은 전략이거든요. 근데 건강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은 되게 많이 해요. 건강을 챙겨라, 건강해라 뭐 하는데, 말과 사실 그 행동이 얼마나 이게 같이 가는지를 보면 생각과, 그러니까 말로 건강에 대해서 하는 것만큼 실제로 건강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근데 저도 인생에서 건강을 한 2번 정도 잃어봤는데, 건강을 잃으면 여러분 인생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잃기 전에 내가 지키는 게 가장 최선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의 건강을, 그러니까 몸과 마음과 뭐 정신의 건강을 잘 살펴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Success Resource라는 이 교육기관에서, 글로벌 교육기관에서 제자 양성 과정을 처음 이제 1회차 수강을 하고, 그 교육 과정을 통해서 제가 느꼈던 점, 제가 깨달은 점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